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SNS 글 하나에도 많은 추측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자, 정리해보면 두 가지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 당권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직접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이 네. 정말 첫 월요일이군요. 네, 네. 네. 네, 네. 자, 지난 해가 벌써 됐습니다. 12월 네. 31일. 네. 그때 SNS에 올리신 글 보면 이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 선거로 사람이 바뀌어야 정책이 바뀐다. 선거로 국민 삶을 지켜야 한다. 이런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분들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뜻 이제 더 구체적으로 공식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으로 봐야 될까요? 저 빨리 결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요 네. 물어보시니까. 예. 사실은 이제 1년 마무리한 이야기를 쭉 썼었죠. 사실 작년 1년 내내 많은 국민들이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상처 받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지금 이제 라디오 연결돼서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쭉 어제의 뉴스를 보면 이제 이렇게 마음 아픈 뉴스가 많잖아요. 최근에 보면 이제 동부구치소의 수용자 중에 지금 집단 감염된 숫자가 1,000명이 넘었다는 걸 보고 들으면서 와, 이 수용자에게는 인권이 없는 걸까? 어떻게 이런 대응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결국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것을 하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코로나에 있어서 이런 이슈 관리라든지 또 코로나 대응 문제라든지 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상처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누구 바꿔라. 그래서 장관 바꿔봤자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선거를 해서 우리가 선거를 똑바로 해야지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간에 고심을 빨리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 선거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힘들고 지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위로하면서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고심을 더 좀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는 미투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여성 후보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계시고요. 또 물론 여성이란 그 한 가지로 관심을 갖고 주목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더 깊이 관심을 고심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심 중이지만 고심을 빨리 끝내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SNS 글에 선거로 사람이 바뀌어야 정책이 바뀐다. 선거로 국민 삶을 지켜야 한다 하셨는데 그 앞에다 주어로 나경원 전 의원 이렇게 넣어도 되겠습니까? 자꾸 유도하지 마세요. 유도하지 마시고요. 제가 결단해서 말씀드릴 때가 있으면 정중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만약에 나서신다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 문제도 사실 고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은 결국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 심판적인 선거가 되어야 된다. 그런 그런 생각들이 강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반문재인 연대에서 단일화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당연히 이루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면서 뭐 단일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어떤 네. 이유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십니까? 정말 이 단일화 끝까지 제대로 유불리를 놓고선들 할 수 있을런지 그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아무래도 이전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 과정에서 보였던 과거의 일들을 지금 다시 생각해 보실 때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그 서울 시민 경선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은 어떤 뜻으로 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리 이 당원이 포함되는 선거를 하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기 때문에 그 경선판에 그러니까 당원을 뭐 몇 % 넣는다든지 이런 우리 당의 큰 롤로 오게 되면 같이 하시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뭐 서울시민 경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상당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강하시기 때문이겠죠.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선거라는 게 시간이 되면 지나감에 따라서 이렇게 뭐 그 판단하는 인자들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강하시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많이 지지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지나면 잘할 수 있는 후보를 또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제가 오늘 출발 사진 시작할 때 그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대표가 여러 조사에서 1위 나온다. 특히 저희 YTN과 TBS가 리얼미터에서 그 새해 연휴 직전 서울시민 1,000여 명에게 이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없는 그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안철수 대표가 24.9%,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께서는 10.7%, 박영선 장관 13.1%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3위 하셨습니다. 이 정도 지표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고심의 어떤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 여론조사만 갖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중요한 거는 이 시기에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장 자리는요. 뭐 임기도 짧고 그러나 위기는 상당하고요. 뭐 부동산을 비롯해서 뭐 서울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이 이제 난맥상처럼 꼬여버렸는데요. 그리고 또 모두들 지쳐하고 계시거든요. 서울 시민들께서. 그래서 이것을 정말 돌파해내고 뭐 할 수 있는 경쟁 능력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간의 안철수 대표가 해온 일들을 봤을 때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어떤 경선 절차를 일단 진행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의힘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겠죠. 안철수 후보에게 이제 당에 들어와라 이렇게 아마 요구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당은 당대로 뭐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저 기사를 봤더니 나경원 의원님 화제가 된 게 그 한 예능 방송에 그 출연 녹화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주로 보통 정치인하면 이제 뭐 토크쇼 위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리얼리티 일상생활 거의 다큐 정도의 제 방송을 알고 있는데 또 이제 그 같이 또 박영선 장관도 같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나오신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 그동안 거의 작년 낙선 이후에 사실상 이제 뭐 특별히 방송 출연이나 정치 활동을 안 했었고요. 그러다 이제 너무 뭐 국민들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좀 가까워지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잘 못하거든요. 일을 뭐
밥도 잘 못하고 그래서 네. 좀 그냥 이 서투른 모습을 보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림은 엄청 잘하는 것처럼 나온 것 같아요. 방송 나오시면 일단 주변의 반응도 어땠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기사가 방송이, 나오니까 아마 내일 내일 방송이 되는 거고요. 내일이죠 아마 내일 방송이 되는 거고 사실은 이런 거 정말 거의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서 어색하더라고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 사면 얘기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낙연 지금 대표가 이제 전직 대통령들 사면 얘기를 꺼냈는데, 자, 나경원 전 의원께서는 그 한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자치하고 이제 사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좀 다시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사면 문제로 또 여권 내에서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시작을 했으면 빨리 마무리를 그거야말로 빨리 마무리를 하시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죠. 이제 고령이신 전직 대통령들이신데 인도적 차원에서 이 법적인 책임 문제를 차치하고 인도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실 전직 대통령들이 4년 정도까지 수감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 전례가 없었다는 점, 인도적 측면, 이런, 에서, 이제는 사면,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그런데 그 이낙연 대표가 이 얘기를 꺼내던 시점에 대한 내선 사실은 야권 쪽에서는 비판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많이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조호영 원내대표가 재밌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장난쳐서는 안 된다. 정말 이런 문제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공학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부동산 문제 이 부분이 이제 지난해 굉장히 큰 사실 현 정권의 지지율 그리고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큰 이슈였는데 또 세금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백신 이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의원께서 가장 지금 현 시점에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이슈 어떤 겁니까?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슈 모두 답니다. 세 가지 이슈 모두 다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으로 그를 통해서 국민들 삶을 어떻게 편하게 해드릴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특히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하신다면 특히 이 중에서 어떤 걸 제일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코로나 백신 문제가 제일 백신을 정부가 들여온다고 해도 접종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접종의 문제가 또 그다음에 오겠죠. 또 접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가 크게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역시 지금 이제 또 2월, 3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학기 초가 되면 늘 전세 대란도 있었고 하는데요. 역시 이 부동산 문제도 정말 빨리 해법을 제시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 지금 25번 계속해서 지금 정책이 나왔지만은 집값 잡기는커녕 오르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강북 쪽에도 한 달 새에 엄청 가격이 올랐다. 결국 직장인들이 19년 저축해도 집 사기 어렵다 이렇게 나왔던데요. 희망을 없애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시장에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고요. 네. 예. 한축으로는 공공이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큰 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그런데 그 개발이익 환수 부분에서 그 논쟁이 좀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실질적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될 부분은 환수해야 되지만 그 시장이 작동할 정도의 부분은 또 네.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익 환수 자체 아이디어 자체는 찬성하시지만 어떤 비율로 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정책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그러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벌써 거의 다 지나가고 있네요. 앞으로 정치 일정 계획하신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끝으로요. 이제 제가 연말에 SNS를 올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정치 활동을 다시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의 정치권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의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도 또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일정에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역할을 하는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생각하고요. 네. 일단은 가장 지금 중요하고도 먼저 다가온 일이 역시 서울시장 선거고요. 그 선거에서부터 우리가 많은 국민들께 다시 사랑받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예,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께서 아마도 이렇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하실지 여부는 아마 이달 중순 전까지는 알 수 있겠죠? 네, 이제 인터뷰 그만해야 되겠어요. 자꾸 그것만 물어보시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